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4년 만에 부활하자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제도 재개 첫날인 어제 서울에서만 1,500건 넘게 매물이 줄었는데 오늘도 집계를 해보니까 1,200건 넘게 더 줄었습니다. 아니 팔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내놓기로. 어제까지 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저께 밤에 하고 어제까지 했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거의 휴가라고 보시면 돼. 오늘 부동산 경제 전문가 손석우 교수님 모시고 이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가 됐어요. 이제 이틀 됐는데 서울에서 같이 통계를 좀 같이 볼까요? 서울에서 매물이 이틀 동안 2,800건 넘게 증발했답니다. 이게 지금 통계로 어제 첫날에 1,500건, 오늘 2,200 몇십 건에서 2,800건. 결국 양도세 중과 부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양도세라는 건 이제 팔 때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거래세이기 때문에 이 세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팔기보다는 버티는 쪽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매물이 점차 줄어들고 거래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실상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부여된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파시려고 결심하신 분들은 이미 다 팔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팔지 않고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계속 보유를 하거나 혹은 증여 내지 다른 선택을 위해서 계속 갖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당분간 매물 잠김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도 한번 경험했던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양도세 이제 중과가 되고 나서 예.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물 잠김이 강하게 나타났던 거는 똑같이 우리가 경험을 한 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거와 지금이 이제 어떻게 다를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3의 후속 그 조치들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런 방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매물 유도 방안의 일환들로 지금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고 예. 나올 예정인 거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작이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매물 잠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매물 잠김이 지금 수도권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그렇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월세 물량도 부족하고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상승이 되면 이게 또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풍선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 잠시 뒤에 이 문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주택자가 앞으로 집을 팔 때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 아파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양도 차익이 16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5억 6천만 내면 됐는데 2주택자라면 10억,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이면 12억. 거의 2배 넘게 뛰네요. 네, 이제 기본세율이 6에서 43%, 여기에다가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포인트가 가산되고 예. 3주택자는 30%포인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 그 세금까지 이제 10%까지 이제 가산이 된다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냥 1주택자에 비해서 양도세 세금 중과가 부담이 지금 82%나 되는 거예요. 네, 최고 8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2배 이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절세가 필요했던 급매물들은 이미 소진 다 됐고 시장에서 남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이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정부도 지금 매물 유도 대책 내놓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논쟁이 붙었어요. 시장과 또 야당 일각에서 이거 갭 투자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건 억까다 이렇게 또 참전을 했습니다.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이 자체만 본다면 갭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갭 투자라는 건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물량인 것인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간을 한정을 해 놨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그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갭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더 걱정이 뭐냐면 과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겠냐라는 의문 듭니다. 네. 이건 다주택자라는 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다주택자는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1주택, 주택 하나를 처분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거주하지 않을 뿐이지 주택은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한 매물 출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택이 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주택을 과연 팔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